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사실 요새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를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사용하고 있어? 혹은 그래서 HR VP는 거기서 뭘 하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저도 지금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비즈니스도 변화하는 시기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하면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창한 제목으로 AI 시대의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 변화라고 준비를 하긴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HR 담당자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도움이 되는 세션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트렌디한 저희 빙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빙챗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HR BP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HR 담당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라인을 한번 추천해줘 라고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나온 답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HR BP 역할이 이제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야 하면서 세 가지 역할을 추천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략적 탤런트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HR 프로블럼 솔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Employee Experience, 그러니까 직원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할을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욱더 전략적으로 비즈니스에 가치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면 HR 담당자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토리라인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요 다음과 같이 추천을 해줬어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HR BP 역할이 어떤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지, 그러니까 관리적인 역할에서 좀 더 전략적인 역할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라고 추천을 해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새롭게 요구되는 역할들, 방금 추천을 해주는 그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번째 분리 포인트는 사례 중심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서포트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팁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빙챗의 추천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다음과 같이 오늘 이 시간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HR의 역할 변화, 특히 그 와중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 변화가 어떻게 관리적인 역할에서 전통적인 역할로 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지금과 같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기술 트렌드, 특히 이제 AI가 발전해 오면서 HR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이 어떻게 더 진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영역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나누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리더들과 어떤 식으로 파트너링을 하는지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즈니스 리더로 계시는 유현경 부문자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HR BP라는 역할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기억을 되돌아보면 한 2000년대 말쯤부터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 HR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역할을 새롭게 사용을 한 거는 1997년 데이빗 율리크라는 분이 직접 HR 챔피언스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한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HR은 급여라던가 복리후생 혹은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든가 규정을 정립하는 역할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HR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과 얼라인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변화돼야 되는 그 추세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이 점점 더 비즈니스도 고도화되고 복잡성도 증가되고 아니면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인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탤런트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서 조직에서 이제 필요한 주요 인재를 어떻게 정의할 거고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개발시키면서 핵심 인재들은 잘 유지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HR의 토픽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HR의 기술이 좀 발달이 되는 시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벤더사들도 등장하면서 간단한 HR 프로세스들은 자동화가 되어버립니다.
직원의 정보들은 시스템에 스스로 다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너무 빠른 속도로 애널리틱스가 발달하는 시기가 다가오죠. 그러면서 HR은 이제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화되고 HR 조직도 좀 더 가볍게 바뀌는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R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을 해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역할로 많이 변화하고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핫한 키워드가 HR 애널리틱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이후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HR은 여러 가지를 관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분에 포커스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추세는 HR은 전략적인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즈니스를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조직과 인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파트너링을 하면서 코칭하고 인플루언싱하는 역할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하게 되는 집중하는 영역은 뭐 조직의 문화라던가 조직의 디자인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HR의 역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다음 질문 아마 저랑 같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에 집중을 해야 되냐? 그게 이제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는 어떤 HR BP를 요구하는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3월 16일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솔루션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라던가 파워포인트, 심지어 팀스까지 모든 것들이 AI가 탑재해서 스스로 챗을 기능을 활용하면서 인공지능이 대신 역할을 해주는 데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데모 영상을 보고 저 예전 동료가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직도 고객사에서 슬라이드를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역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데모 영상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소름 돋는 소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We will rediscover your soul of work 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속된 말로 노가다성을 하고 있는 업무들은 코파일럿이 대신 해줄 테니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가슴 뛰고 핵심적인 역할에 집중하세요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 동료에게는 다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컨설턴트로서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사실 컨설턴시를 많이 갖고 있지만 슬라이드 그리다가 밤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코파일럿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진정한 컨설턴트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AI를 활용해서 이제 HR 영역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올 텐데, 여전히 나의 잡이 위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더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지가 저도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때마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HR BP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조사도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제가 HR 비즈니스 파트너니까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걸 보면, 비즈니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스킬셋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까? 즉 직원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채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지금 훌륭하게 우리 비즈니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탤런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리테인 관점일 거고, 그리고 모두를 다 채용을 할 수는 없으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좀 unlearn 해야 될 거는 unlearn하고 reskill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맞는 조직으로 빠르게 리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 리더분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R BP로서는 아까 빙 챗이 추천해준 대로 3가지 역할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걸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더라고요. 리크루트, 리테인, 리스킬, 리디자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 리더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파트너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탤런트 어드바이서, 어떠한 스킬셋이 필요한지를 탤런트 관점에서 같이 조언을 해주고, 아니면 누구를 유지를 해야 되고 누구를 리스킬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해주는 파트너가 조언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고요.
두 번째는 HR 프로블럼 솔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HR의 역할들은 어떤 프로그램 중심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 인재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면서 그걸 운영을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그거는 프로그램 관점보다는 지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니즈가 변화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심보다는 프로블럼 중심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는 어떤 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일지를 같이 고민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HR 프로블럼 솔버 역할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는 Employee Experience Designer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직원 경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입사 전부터 입사 후 이제 나중에 회사를 떠나는 그 모든 시기까지 직원들이 훌륭한 직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는 역할로 이 HRBP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입니다. 이걸 결론을 내보면 진정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HR 비즈니스 파트너가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주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HR 역할에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그 솔루션들이 리더에게 굉장히 좋은 손과 발이 되면서 HR은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HRBP들끼리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작년 말부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화이트페이퍼도 사실 만들면서 HRBP는 이런 영역에 이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한 회사의 그 역할이 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뭘 추구하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대한 미션인 거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HR은 똑같은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를 인파워하는 사람들을 인포하는 조직이 되자. 사실 이 인파워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해석하기에는 제 미션에서는 돕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파워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리더를 대신해서 피플 아젠다를 고민하고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그 조직이 성공하도록 인파워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HR 비즈니스 파트너가 왜 이런 영역에 집중을 하고 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HRBP에게 요구하는 집중해야 되는 영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org 시스템. org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쉽게 생각하면 조직을 진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조직을 설계하고 그에 맞추어서 변화 관리를 하거나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파트너하는 리더들의 리더십을 진단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팀 효과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팀 효과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리더십과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탤런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Know the talent, Develop the talent.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탤런트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탤런트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필요할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승계 관리도 하고 전략적으로 인재들을 이동시키는 역할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던 HRBP 화이트페이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즉 어느 영역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그 사이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파트너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변경된 부분이 있고 5가지 역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라. 여기서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서, 아까 그 빙챗에서 나왔던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하죠.
전략적인 어드바이저가 돼야 되는 역할은 과거에도 강조가 되긴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핑계일 수도 있고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 여러 가지 AI 기반의 플랫폼들을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리더와 HR, BP도 쉽게 업계에 있는 인재들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우리 회사에 어떤 스킬셋이 부족하고 아니면 넘쳐나는지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인사이트를 주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는 인플루언셜 스토리텔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지 비즈니스 서포터라던가 비즈니스 헬퍼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협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긴 하지만 파트너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순간에는 같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에게 조언을 하고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플루엔셜 스토리텔러가 되는 부분이 BP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아마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신뢰할 수 있는 코칭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이제 네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어떤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파트너. HR BP가 리더만큼 알기에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HR 관점에서는 저희가 전문가이고 의사결정을 리더가 잘 할 수 있도록 특정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같이 컨프런팅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나만의 보이스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를 정의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HR 비즈니스 파트너링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파트너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고 여기 실제 실무에 계시는 HR BP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래서 리더와 어떤 식으로 파트너링을 해? 그 사례가 좀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다음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즈니스 리더로 계시는 유현경 부문장님과 함께 저의 파트너로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 회사니까 그렇게 하지 우린 안 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간극을 좁혀주느냐 비즈니스 파트너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회사에 있는 HR에 계신 분들은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